안녕하세요. 자, 건대국어 2학년 문학 시험에 대한 시험지 분석을 맡은 담당 강사 이장욱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건대국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학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순서입니다. 등급컷과 시험지가 이제 어떻게 배점되었는지 얘기할 거고요. 시험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 내용,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거에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장욱이고요. 수자국어학원에서 이제 고등부 맡고 있고요. 건대국어 1, 2, 3학년 내신을 다 맡고 있습니다. 자, 뭐 대일외고에서 서울대하고 고려대, 뭐 서울대 파이널 같은 뭐 수시반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2017, 8, 9, 10, 21 뭐 한 5년, 6년째 계속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네요. 자,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간단한 양력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자, 등급과 시험에 대한 간단한 분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8문제 나왔고요. 선택형 21문제, 서답형 7문제 나왔습니다. 배점은 7대 3이었습니다. 자, 뭐 등급 컷은 지금 아직 안 나왔고 워낙에 촘촘하게 학생들의 점수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90점 전후에서 1등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80.5점에서 80 후반대 정도 해서 2등급 컷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 정도에 비해서는 살짝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거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슬쩍 언급하셨던 거 이런 거 한두 문제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번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두 문제만 제외하고 다 맞는 시험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떤 시험의 방향을 약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좀 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한 2, 3년에 한 번 정도씩 약간씩 그걸 트는데 지금 올해가 약간 틀어서 이제 출제가 되는 이제 첫 시험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이렇게 세 개죠. 교과서, 학습지, 모의고사. 물론 학습지는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뭐 압축해 놓고 뭐 그것들에 대한 추가 내용을 좀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교과서하고 학습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에서 이렇게 좀 굳이 언급하신 부분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혹은 뭐 거기서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뭐 이렇게 서답형 문제로 턱턱턱턱 출제가 되었던 그런 느낌이 있다면 올해는 학습지에서 뭔가 이렇게 명쾌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쏙 답을 뽑아내는 느낌은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 학습지만 달달 외워도 이거 점수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올해는 지금 그렇게 하면 작년처럼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비중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어차피 교과서하고 학습지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교과서의 내용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습지는 좀 더 압축적으로 압축해 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 그래서 비중이 더 올라간 거고 학습지 같은 엑기스가 지금 답이 쏙 뽑아져 나오는 느낌이 덜해졌기 때문에 학습지의 비중이 적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일단 뭐 무엇보다도 확실한 건 모의고사의 비중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자, 이게 기조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모의고사는 이제 매 그 시험마다 그 이제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지정하는 시험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시험마다의 이제 뭐 어려움과 쉬움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이번 한 번의 어떤 그 기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중간고사에서 모의고사는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기출에 비해서 작년 재작년도의 기존의 시험에 비해서 외부 지문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수 자체가 많아진 건 조금 많아졌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체적으로 기존의 어떤 시험지에 비해서 수능형 혹은 외부 연결형 문제를 늘려내겠다. 여기다가 내가 조금 1, 2등급, 3등급 정도로 나누는 거에 용도로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시험지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 좀 보시면
자, 외부 작품 출제가 이렇게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선택지 1, 2, 3, 4, 5번에 그 시 5개 나와서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두 문제 나왔습니다. 현대시 5개 한 문제, 고전시 5개 해놓은 거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선택지의 외부 작품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지문이 나온 거죠. 외부 지문이. 자, 그다음 보기 박스에 시 한 편을 집어넣어 놓고 본문에 있는 시하고 비교 대조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외부 작품이 나오는 문제가 1번 유형의 선택지 유형이라고 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은 선택지의 외부 작품이 나오는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본문에 있는 내용, 본문에 있는 정서, 본문에 있는 그 표현 기법 이걸 명확히 알면 시 5편이 나와 있지만 시 5편을 다 읽어야 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만 쏙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번 외부 작품 출제는 이렇게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이 있는데 1번 유형은 그렇게 크게 비중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부 작품이 많이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1번 유형은 별로 그렇게 큰 외부 작품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2번하고 3번이 진짜 외부 작품이 얼마만큼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하는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박스가 딱 등장하면서 거기 안에 못 보던 시,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하고 보기하고 5대5의 비중을 갖고 이제 보기는 이렇고 본문은 이래. 본문은 이렇고 보기는 안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비교대조 작업을 시작해버리기 때문에 2번 유형 같은 경우가 이제 외부 작품이 5대5의 비중을 가지고 크게 올라오는 거죠. 사실은 1번 유형은 5대5의 비중을 못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기 박스에 외부 작품이 나와서 비교 대조하는 거, 본문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과 그게 두 문제 나왔습니다. 현대시 2개가 보기 박스에 들어가 있었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외부 작품 유형입니다. 본문 자체에 외부 작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근데 이거는 무조건 비중을 많이 갖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문에다가만 이렇게 외부 작품을 집어넣고 실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만 많이 물어보는 경우라면 별로 이렇게 큰 비중을 갖기는 어려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지금 본문에다가 세 작품 집어넣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하나에 외부 현대시 2개를 집어넣고 가나다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비중이 뭐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5대5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이 작품 수가 많아진다든가 문제 수가 아주 많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2번하고 3번 유형의 외부 작품 문제들이 지금 4문제나 지금 출제됐기 때문에 꽤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컷이 크게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서답형 문제가 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서답형 문제를 쉽게 내고 객관식 문제를 어렵게 냈다. 그런데 객관식 문제가 어려웠던 것은 외부 작품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항상 하던 말 똑같이 하니까 미안합니다. 이거 재원생들 같은 경우가 볼 경우에는요. 자, 저는 내신은 이거 세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암기, 적용이라고 하는 세 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왜 놀지 않고 공부하는데 아예 포기한 학생들 뭐 우리가 하위권 있는 친구들을 좀 제외한다면 누구나 다 공부하는데 왜 누구는 1등급 맞고 2등급 맞고 왜 누구는 5등급하고 6등급 맞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5등급하고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암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해하고 적용만 그러니까 제일 하기 편한 게 이해하고 적용이거든요. 사실은 제일 쉬운 게 이해죠. 왜? 가만히 앉아서 선생이 하는 말만 들으면 그게 이해니까요. 그걸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해의 과정이죠. 적용은 뭐겠습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문제 풀어보는 거죠. 문제 푸는 것도 뭐 대충 알면 그냥 문제 풀리는 거니까 쉽죠. 근데 가장 하기 어렵고 가장 하기 싫은 건 암기죠. 자, 그래서, 자, 5등급하고 6등급 맞는 학생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똑같이 쟤들하고 하는데, 물론 좀 덜 하겠지만, 하긴 하는데, 왜 나는 쟤들보다 점수를 많이 덜 맞아야 되지? 암기를 안 하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암기, 적용은 세 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암기죠.
자, 그래서 이해 암기 적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 2, 3단계의 과정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암기한 것을 들고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운 것을, 암기한 것을 조정해야죠. 내가 잘못 외운 게 있는지, 혹은 내가 외우긴 외웠는데 이거는 좀 이런 예외의 상황이 존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걸 이렇게 이 작품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게 적용의 단계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해는 왜 하는 거라고? 암기하려고 이해하는 거라고. 적용은 왜 하는 거라고? 암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자, 이 기조를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해, 암기, 적용. 가장 중요한 거, 암기. 자, 외우지 않는 자 점수를 맞을 수 없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편하게 하려고 하는 자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자, 아래 부분에 뭐 조금 추가해야 됩니다. 왜냐? 자, 약간의 수능형 외부 문제로 확장하려고 하는 어쨌든 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문학 기본 용어에 대한 학습이 추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덜렁 봐가지고는 지금 점수가 작년보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덜 맞게끔 이렇게 조정돼서 지금 일단은 올해 1학기 중간고사가 출제됐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맞기 위해서는 문학 기본 용어 학습이 조금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비중을 높여내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 다 해봤고요. 자, 저희 학원에서는 건대국어에 대해서 기록, 역사, 데이터들을 쌓고 있습니다. 자, 그 기록과 역사, 데이터와 자, 지금의 열정, 자, 이런 거 데이터, 역사 아무리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외우고 열정을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과 열정, 이거 두 가지가 합쳐지면 결론은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성공은 아닙니다만, 내가 원하는 점수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성공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저조차 해보지 못한 인생의 큰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이뤄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자,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느라고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